1930년대 미국 보수주의 운동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920년대까지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명칭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지키며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근본주의 운동은 급격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대중으로부터 점차 외면을 당했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칼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성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ICCC 신근본주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보수주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잃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자체 안에서 발생한 대립과 분열이었습니다. 1920년대 중엽까지 경고하던 보수주의 연대는 진화론 논쟁과 어번선언을 거치면서 1920년대 후반부터 심각하게 균열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메이첸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얼마 후 1934년 독립선교회를 그리고 1936년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1937년 칼 맥킨타이어가 그레셈 메이첸에게 반기를 들고 웨스민스터 신학교와 정통장로교회를 떠나 페이스 신학교와 성경장로교회를 설립하면서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은 분리주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937년 1월 1일 그레셈 메이첸이 갑자기 서거합니다. 리더십의 공백은 근본주의 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범보수적인 연합을 이끌며 현대주의에 맞섰던 메이첸과 달리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운동은 신앙의 순교를 앞세우며 극단적인 분리주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운동을 분리주의, 신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연히 맥킨타이어의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운동은 현대주의와 결별하였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정통주의와도 거리를 두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고 진화론을 교육하는 세속학교에 자신들이 공부하거나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다르거나 자유주의자들과도 교제를 단절했고 자유주의자들과 교제를 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자연히 반문화주의, 반지성주의, 분리주의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은 신앙의 순교를 앞세우고 분리주의로 흐르면서 과거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던 역사적 기독교가 걸어간 길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첸의 고전적인 근본주의와 칼 맥킨타이어의 신근본주의는 뚜렷하게 노선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총신에서 교수하고 미국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하신 하비카는 메이첸의 고전적인 근본주의와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분리주의를 구분하여 맥킨타이어의 분리주의를 신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과거 정통주의에서 신정통주의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소속된 북장로교 안에는 메이첸과 신학적인 뜻을 같이 하면서도 정통 장로교회에 합류하지 않고 교단에 그대로 남아있는 보수주의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언하듯 일단 기울어진 신학적인 방향은 다시 보수주의 방향으로 선회하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보수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점차 더 소수가 되었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1930년대 이후 신정통주의를 대변하는 차원을 넘어 신정통주의를 변호하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슨 교장이 되면서 에밀 브루노를 초빙 교수로 청빙했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더 이상 성경의 무엇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신학교육 기관이 되었지만 더 이상 구 프린스턴 신학과 구 신학을 계승하는 역사적 칼빈주의 전통의 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는 신학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과거 중요하게 견지하던 성경의 모호성을 비롯한 5가지 근본 진리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번 선언에 서명한 목회자들이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로 기용되고 스티븐슨 교장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과 과정을 개편하자 로버트 딕 윌슨, 오스왈드 앨리스, 코넬리우스 반틸, 그리고 그레샴 메이첸과 일부 학생들이 나와 1929년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메이첸은 선교 현장의 신학적인 변천을 깊이 우려하고 역사적 기독교를 지키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1934년 장로교 해외 독립선교부를 설립하고 초대 총무에 찰스 오드브리지를 임명했습니다. 메이첸은 1932년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선교 재고로 인해 선교사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로 진보주의로 흐르는 선교 현장을 정통신앙 노선으로 세워가기 위해 장로교 해외 독립 선교부 발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34년과 1935년 두 해에 걸쳐 미국 북장로교 총회는 메이첸의 장로교 해외 독립 선교부에 관여한 그레샴 메이첸을 비롯한 7명의 목사들을 면직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1936년 메이첸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은 미국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이듬해 교단명을 정통장로교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현대주의에 맞선 보수주의 세력의 결집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주의 운동이 1930년대 대분열을 맞기 시작하면서 보수주의는 갑자기 힘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 순교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현상은 지역적인 신학적 문제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새로 설립한 정통 장로교단의 목회자들 사이에 해외 독립 선교부 운영 문제, 음주와 주초 문제, 그리고 전철련 종말론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 대립은 그레샴 메이첸과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두 그룹의 대립이었습니다. 사실 칼 맥킨타이어와 그레샴 메이첸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칼 맥킨타이어는 미시간주 입실란타 제1장로교회 담임이었던 찰스 커티스 맥킨타이어의 아들로 장로교 학교인 미주리주 파커 칼리지를 졸업하고 1928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는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한참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린스턴 신학교 교과과정 재편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학교 안에 강하게 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메이첸은 개편을 반대하는 측의 선봉에 서 있었고 당시 1학년 학생이었던 맥킨타이어는 메이첸을 깊이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1929년 메이첸과 3명의 교수들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할 때 맥킨타이어도 나와서 새로 개설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학교에 적을 옮겼습니다. 1931년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한 맥킨타이어는 1931년 미국 북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뉴저지주 아틀랜틱 시티에 있는 첼시 장로교회에서 2년 동안 섬겼고 1933년 웨스트 저지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필라델피아 근처 뉴저지 콜링스우드 장로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1936년 2월 주간신문인 크리스천 베이컨을 창간합니다. 당시 콜링스우드 교회는 맥킨타이어의 신실한 지원자였습니다. 맥킨타이어의 많은 설교들이 인쇄되어서 널리 보급되었고 그의 설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뉴저지 전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30살에 패기 넘치는 대형교회 담임 맥킨타이어는 비록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장로교 정치 조례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지지하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였지만 세대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세대주의 관주 성경인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대해서 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주의적 특징을 강조하고 금주를 지지했습니다.
1934년 메이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독립선교회 이사가 되었습니다. 1936년 미국 북장로교회가 자신의 교단 소속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 독립선교회를 사임할 것을 요구했을 때 맥킨타이어도 다른 6명과 함께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장로교 총회는 교회 재판을 통해서 이들 7명을 면직시킵니다. 맥킨타이어는 1936년 메이첸과 다른 사람들과 미국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설립된 정통 장로교 안에 역사적 개혁주의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 장로교 전통, 금주 문제, 교회 내 정치 활동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메이첸과 맥킨타이어는 서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레션 메이첸은 술과 담배를 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칼 맥킨타이어는 술, 담배를 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 종말론을 둘러싼 대립은 술, 담배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메이첸과 그의 많은 동료들이 무철연설을 지지한 반면 맥킨타이어는 전철연설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그의 전철연설은 좀 더 정확히 말해 역사적 전철연설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었습니다. 메이첸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으나 맥킨타이어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메이첸은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장로교 전통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우리에게 심각한 근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철연설은 결국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연결되었다. 메이첸은 세대주의 전철연설 문제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반면 맥킨타이어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성경적인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맥킨타이어와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던 1937년 1월 1일 메이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의 신앙운동 과정에서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메이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리더십의 공백을 낳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메이첸의 사고로 인해 야기된 리더십의 공백 속에 근본주의 분리주의를 표방하며 치고 올라온 인물이 바로 칼 맥킨타이어였던 것입니다. 이미 메이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칼 맥킨타이어는 독립선교회 운영 방식 문제에 대한 이견과 더불어 결국 종말론의 문제와 금주 문제로 인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와 정통 장로교회를 떠나서 1937년 페이스 신학교와 맥킨타이어가 담임으로 있는 콜링스우드에 본부를 둔 성경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교회 설립에는 칼 맥킨타이어 외에도 보스웰과 알란 맥네 같은 보수적인 장로교 성직자들이 참여했고, 라브리 공동체 창설자 프랜시스 셰퍼가 성경 장로교회 세계단에서 안수받는 최초의 목사였습니다. 대형교회 담임을 지도자로 한 성경 장로교회 교단과 페이스 신학교는 적어도 처음 설립될 당시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성경 장로교회가 1차 총회가 1938년 뉴저지 콜링스우드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총회는 1788년 개정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이첸의 정통 장로교회와 맥킨타이어의 성경 장로교회 분열은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성경의 무호성, 기적의 역사성으로 대변되는 미국 장로교 전통의 근본 진리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 그룹은 성경의 완전 무호와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미국 장로교 구학파의 성경관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분열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주체 문제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